사회불안장애의 핵심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경우 공포와 불안은 성인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한, 약한, 어리석은, 지루한, 협박하는, 더러운, 혹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을까 봐 염려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떨거나 땀을 흘리거나 말을 더듬거리거나 주시하는 등의 불안 증상을 보일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회불안장애의 몇몇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쳐다보거나 불안 증상을 보이는 것은 강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주된 공포입니다. 손을 떠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들은 마시고, 먹고, 글씨를 쓰고, 대중 앞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피합니다.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악수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밝은 불빛, 친밀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몇몇 사람은 공중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소변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회적인 상황은 거의 대부분 공포와 불안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가끔 불안해하는 사람은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불안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예기불안이나 공황발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기불안은 때때로 상황과 부딪히기 훨씬 전에 발생합니다. 사회적 행사에 참여하기 몇 주 전부터 매일 그 일에 대해 걱정하고 며칠 전부터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에서 공포와 불안은 물음, 분노 발작 얼어붙는 것, 매달리기, 혹은 사회적 상황에서 움츠러드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을 피합니다. 또는 극심한 공포나 불안 속에서 그 상황을 참고 견딥니다. 회피는 사소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 발표 준비를 과도하게 열심히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리거나 눈 맞춤이 좋지 않은 모습이 극대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등교를 거부하거나 모임에 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은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위험이나 실제로 받는 부정적 평가, 결과에 비해 매우 극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불안이 실제의 위험과 연관이 있어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에는 사회불안장애가 극심한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불안장애는 사회적 상황의 부정적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안과 공포의 극심한 정도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다소 불안해 보이는 것이 사회적 상황에 적절할 수도 있어 존경의 표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불안장애의 기간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기간의 기준은 특히 아동과 지역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회 공포와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기간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갖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포, 불안, 회피는 개인의 일상생활, 직업적 혹은 학업적 성취, 사회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의학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합니다. 만약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발표가 자주 계획되어 있지 않아 발표 때문에 극심하게 고통받지 않는다면 사회공포증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불안 증상으로 이내에 정말로 원하는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를 놓친다면 사회불안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불안장애의 부수적 특징. 사회불안장애는 주장의 단호함이 충분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순종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나 눈을 잘 맞추지 못하거나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대화에서 자신을 거의 노출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는 직장을 찾을 것이며 집에 더 오래 머물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의 자가 처방은 흔하여 모임에 가기 전에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노년층에서의 사회불안장애는 의학적 불편감을 과장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떨림이 증가하거나 빈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사회불안장애를 시사하는 확실한 신체 반응입니다. 사회불안장애의 유병률. 12개월 동안 사회불안장애의 유병률은 2에서 7% 정도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에서의 12개월 유령률은 성인과 비슷합니다. 유령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떨어집니다. 사회불안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성별에 따른 발생률 차이는 청소년과 초기 성인에서 더 뚜렷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아오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거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역할과 사회적 기대 때문에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남성이 병원을 더 자주 찾는 방식으로 도움 추구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불안장애의 발달과 경과. 사회불안장애의 발병 연령은 13세로 75%에서 8세에서 15세 사이에 발생합니다. 사회불안장애는 아동기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나서지 않으려 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것에서부터 발전합니다. 발병은 어린 아동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불안장애는 왕따를 당하거나 발표 중 토하는 상황 등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주는 경험 뒤에 발생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발병하기도 합니다. 성인기에 처음 발병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주는 사건 발생 이후나 결혼이나 승진 등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는 삶의 변화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은 결혼함으로써 사회불안장애가 감소했다가 이혼하면서 다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에 비해서 더 다양한 공포와 회피가 나타나는데 그 예로는 데이트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사회불안 증상이 약하게 표현되지만 더 광범위한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반면에 초기 성인에서는 사회불안 증상이 특정 상황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사회불안은 청력, 시력 등 감각기관의 기능 저하, 파킨슨병에 의한 떨림에 대한 당혹감, 질병, 실금, 인지기능 손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불안장애의 30%가 1년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50%는 수년 내에 호전을 보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는 사회불안장애의 60%는 수년 이상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신체 증상, 동반된 질병, 병식의 부족, 사회환경이나 역할의 변화로 사회적 기능에 분명한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점과 심리적 고통을 말하기 주저하는 점 때문에 사회불안장애를 발견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사회불안장애의 위험 및 예후인자. 기질적 사회불안장애의 성격적 특징은 행동을 억제하고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환경적 어린 시절 대우를 잘 받지 못했거나 정신사회적 역경이 사회불안장애의 발병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불안장애의 위험도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유전적, 생리적 행동의 억제와 같은 사회불안장애의 성격적 특징은 유전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적 영향은 유전 환경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행동 억제가 높은 아이들은 부모가 지닌 높은 사회적 불안 정도를 배움으로써 사회적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사회불안장애는 유전됩니다. 사회불안장애의 1차 친족들은 2배에서 6배 정도 발병 위험이 더 높으며 사회불안장애가 발생하는 데에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와 비특징적인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호작용이 기여합니다. 사회불안장애의 기능적 결과. 사회불안장애는 학교 자퇴와 낮은 사회적 안녕, 취업률, 직업적 생산성,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삶의 질과 연관됩니다. 사회불안장애는 특히 남성에서 혼자이거나 미혼이거나 이혼했거나 아이가 없는 것과 관련됩니다. 노년기에서는 기관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회불안장애와 연관된 고통이나 사회적 손상의 정도와 무관하게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절반만이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의 시도마저 증상을 경험한 지 15년에서 20년이 지난 뒤에 시작합니다.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은 사회불안장애의 지속성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입니다. 사회불안장애의 동반유한. 사회불안장애는 종종 다른 불안장애, 주요 우울장애, 물질 사용장애와 동반됩니다. 사회불안장애의 경과에 따른 장기적 사회적 고립은 주요 우울장애를 일으킵니다. 노년층에서는 우울증의 병발이 많습니다. 사회적 공포에 대해 각종 물질이 자가 처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물질 중독 및 금단 증상, 떨림이 오히려 사회적 두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사회불안장애는 종종 양극성장애나 신체형 장애와 동반됩니다. 예를 들면 신체형 장애에서 자신의 코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로 인해 멍청하게 보일까 봐 사회불안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회불안장애의 양상은 회피성 성격장애와 동반된 경우입니다. 아동의 경우 기능적으로 우수한 자폐증이나 선택적 함구증도 종종 동반됩니다.
사회불안장애의 치료. 사회불안장애의 치료로는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왜곡된 인지를 교정해주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의 일종인 노출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출치료는 인지치료를 통해 얻게 된 인지적 재구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출은 상황 노출, 실제 노출이 흔히 적용됩니다. 상황 노출은 치료적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을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어 노출시키는 것이고, 실제 노출은 실제 생활에서 노출을 경험토록 하고 치료 상황에서 표현하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대개 몇 가지 기법을 조합하여 적용합니다. 약물 치료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1차 선택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그 밖에도 일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베타 수용체 차단제도 무대 공포증과 같은 수행 공포 증상이 있는 경우 과제 수행 1시간 전에 필요시 복용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